안녕하세요. 마음자란 북튜브 풍요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오늘은 초운 김승호 선생님이 지으신 돈보다 운을 벌어라, 주역의 원리로 운을 경영하는 법이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샘 앤 파커스에서 펴냈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넘어서는 운 경영의 기술.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타고난 운명대로 살게 된다. 하지만 운명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어떻게든 바꾸거나 피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내 운명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을 알아야 운을 바꾸든 경영하든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운명 전문가이지만 내 운명에 관해 점치지는 않는다.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운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낫다. 운명은 우리의 영혼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에 의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강한 운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운을 타고나는 사람은 지극히 일부이고 평범한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조절해가며 살 수 있다. 약한 운은 쉽게 만들어진다. 반대로 강한 운은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조금씩 만들어진다. 그래서 눈치를 채기가 매우 어렵다. 사주팔자나 관상, 성명풀이 등은 숨어있는 강한 운을 미리 알아내기 위해 아주 먼 옛날부터 연구해 온 것이다. 주역도 그렇다. 운이란 행동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가짐이 아주 중요하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 운명 선택의 섭리가 있으니 자유를 행사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 큰 운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수시로 만들어지는 작은 운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처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운은 어떤 것일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절대적으로 정해진 운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운명이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다. 변치 않는 것은 얼마나 단단한가? 그것을 변하게 할 수는 없을까? 변하는 운에 대해서는 애써 고치고 앞으로 생길 운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운명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말이다. 운명이 그렇게 생겨먹은 이유를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느낌으로 알 수 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내 탓이라는 것을 말이다. 자신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운을 잘 경영할 수 있다. 나는 고귀하게 행동하는가? 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강한 사람인가? 나는 평생 유지해도 좋을 만한 장점을 가졌는가? 고쳐야 할 단점은 무엇인가? 사악한 점은 없는가? 세상이 나를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자신에 대해서 수천 수백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숨어있는 운명을 찾을 수 있다. 나의 성품이 너무 강하다면 나의 운명도 너무 강하다. 반면 나의 성품이 유약하다면 나의 운명 역시 유약하다. 내가 네모난 사람이라면 나의 운명도 네모난 모습이다. 내가 삐뚤어진 사람이라면 운명도 반드시 그렇다. 성품은 계속 고쳐나가다 보면 태어나기 전의 성품까지도 고칠 수 있으며 미래의 성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운을 고치고 미래의 운을 이끌어내는 법이다. 이만 하면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냥 놔두면 나의 운명은 정해진 대로 흘러갈 뿐이다. 주역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주역은 만물의 뜻을 규명하는 학문이자 우주 대자연의 모든 섭리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주역을 통해 인간은 성인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늘의 도리와 땅의 원리, 인간의 사리를 모두 알 수 있다. 만물은 뜻을 감추고 있다. 융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상징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뜻이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밝히는 학문이고 주역은 이를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그런데 심리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역으로는 다 풀 수 있다. 예컨대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항상 인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뜻할까? 이처럼 복잡한 문제 앞에서 심리학은 속수무책이지만 주역은 그 뜻을 밝혀낸다.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자연 현상까지 말이다. 만물은 뜻으로 운행되고 주역은 하늘의 뜻을 규명한다. 한 가지 사물을 볼 때 시인이 보는 것과 수사관이 보는 것이 같을까? 화가가 보는 것과 과학자가 보는 것이 같을까? 아이와 어른이 다르고 남녀도 다르다. 하지만 주역은 이 모든 뜻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사물이 가진 뜻의 정수를 밝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역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뜻을 밝힘으로써 미래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처세에 관한 지혜는 무수히 많다. 위인의 삶이나 역사적인 교훈에서도 처세의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방법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주역이라는 현미경을 통하면 그 모든 처세의 원리가 무척 단순해진다. 이 책에서 주역의 원리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역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인생 경영에 응용할 것이다. 이 책은 운명의 증상 또는 징후를 보고 그것을 치료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의학과 비슷한 면이 있다. 건강한 몸이 있듯이 건강한 운명도 있다. 이 책의 목표이자 본질은 운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운명의 건강이 이미 상했다면 그것을 고치고 운명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으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상당히 유연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미리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그 기술은 병법이나 과학 등의 방법을 초월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살던 대로 평범하고 무탈하게 사는데 만족하지 말자는 얘기다. 평범에서 탈출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남보다 앞설 수도 있다. 여기서 갑자기 성공 철학을 논내려는 게 아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금보다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일까?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시간을 평범하게 흘려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막연히 미래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좋은 날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좋은 운을 만들어야 좋은 날이 온다. 운은 시간을 평범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 법이다.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운을 끌어당기며 사는 걸까? 무엇이든 상관없다.
삶의 관성에 묶여 한자리에서 맴돌지 말고 일상에서 벗어나 보라. 내 삶에 무엇을 더할지 계속 생각해보고 하나라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지내면 된다. 이미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 인생이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가장 나쁜 생각은 현재에 만족하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물론 현실을 무조건 비관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소 불만을 갖고 더 열심히 궁리하라는 뜻이다. 상황이 꽉 막혀 있다면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물어보거나 성각자에게 가르침을 청해도 좋다. 부디 현재 상태에 편안히 머물지만 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늘 머무는 곳의 테두리 밖으로 한 발짝 벗어나서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다. 인간은 항상 인간을 만나면서 지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하는 법이다. 인생의 성공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은 항상 밖으로 싸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늘 머무는 곳 근방에서만 놀지 말라는 뜻이다. 운이란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운은 집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운은 전선을 통해 전류가 흐르듯이 사람을 통해 흐른다. 그러니 이 흐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사람을 만나야 미래가 있다. 풍요로운 미래는 전략이나 저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특히 시간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만 쓰는 것은 인생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 점에 대해 더욱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먼 미래를 보고 주변을 봐라. 시간이 흐르면 누구는 크게 성공하고 누구는 별 볼 일 없어진다. 이 모든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달렸다. 시간은 소모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잘 활용하여 더욱 발전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데 시간을 써야 할 것인지 아니면 홀로 실력을 쌓는 데 보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절충해 나가면 된다. 분명한 것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반드시 실패를 맛본다는 것이다. 운과 기운은 밖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란 대체 무엇일까? 돈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잘 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도 말한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히 많다. 그래서 인간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돈에 집착한다. 결국 인생은 돈 벌기 경주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인생 경주에서 승리한 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너무 뻔한 비유지만 아무튼 그렇다.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은 돈 문제에 가장 예민하다. 그리고 마침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오만해진다. 반면 돈이 없으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기가 팍 죽는다. 포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엄마, 나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엄마는 그저 웃으면서 들어주어도 된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남자가 실직한 데다 잘생기지도 못한 아저씨가 나 김연아랑 결혼할 거야 두고 봐.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는 과대망상이다. 포부란 너무 작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커서도 안 된다. 포부는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말해야 된다. 하지만 포부는 기획처럼 구체화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너무 황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나친 포부는 이미 포부가 아니다. 헛된 욕심일 뿐이다. 주역의 괴상은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당구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당구장은 수단이 될지언정 포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너무 작다. 특히나 앞날이 구말리 같은 어린 소년에게는 말이다. 포부란 너무 째째해서도 안 되고 너무 황당해서도 안 된다. 풍택중부라는 괴인데 이것은 가슴에 와 닿는 것, 즉 실현 가능성을 뜻한다. 포부는 이래야 한다. 인생이란 주어진 상황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도 그 자체로 도전의 역사였다.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은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더 나아지려는 노력 속에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그 속에서 적응해 나태해지거나 쉽게 포부를 접어서는 안 된다. 동물은 주어진 대로 산다. 하지만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인간은 포부가 없다면 미래가 없고 절제가 없으면 현실을 망각한다. 하지만 절제가 미덕이 되면 사회는 진화하지 못한다. 인생도 절제보다는 포부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운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중요한 것은 운을 끌어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 운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으면 운은 오지 않는다. 반면 운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조심성이 생기고 운을 향한 탐색이 시작된다. 평소에 위험이 존재하니 조심하자는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있으면 위험이 닥치는 순간 반사적으로 대응 능력이 생긴다. 이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운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니 신경을 쓰자고 마음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운을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게 된다. 경건한 마음과 조심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운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운이 보인다. 실제로는 나는 이런 일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넘게 경험했다. 세상 일을 총명하게 살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운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운의 주의를 기울이면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종종 운의 육감을 통해 그것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가 궁금할 것이다. 운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오게 만드는가? 좋은 질문이다. 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일단 성공이다. 겸허한 마음이 생겼으니까 말이다. 미국의 한 유명한 도박사는 게임이 잘 풀릴 때도 미소를 짓거나 여유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운이 조금 좋을 것뿐이다. 하지만 곧 나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바심과는 다른 마음이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다. 다 와서 문턱을 못 넘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방심하다가 운의 장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다.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돈을 벌면 그만이지 요행 따위는 바라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바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다. 어째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가리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오만이고 방심이며 위험을 초래하는 아주 나쁜 마음이다. 옛사람들이 매사에 살 얼음 밟듯이 하라고 말한 것은 운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운이 따르지 않아 실패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고 듣지 않았는가? 실력이나 재능은 최소한의 대비일 뿐이다. 실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 갖출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운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단순히 노력만 하는 사람과 운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물론 운이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후에 생각해야 한다. 아니, 노력하는 가운데 운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잘 알 것이다.
이는 최선을 다하고 운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운을 기다리는 마음이 추가되어야 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운만 기다리는 짓은 거지근성이고 재수 없는 짓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운이 오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면 인간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다 한 셈이다.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몫은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따라준다면 결과는 더욱 창대해질 것이다. 그저 운이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운을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이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늘이 주는 복을 담는 그릇이 있다는 뜻이다. 하늘 아래 연못,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어린이처럼 쑥쑥 자란다는 뜻이다. 또한 하늘을 뒤따라간다는 뜻이나 좋은 운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방을 둘러보라. 어딘가에 운이 있을 테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고 중간에 엉뚱한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운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어느새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느낌이 좋다. 이것은 해야겠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등 운에 관한 동물적인 감각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남들이 가까이에 있는 재물만 바라볼 때 나는 멀리 있는 운까지 바라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다. 모두 다 근면한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다. 근면함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운이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실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반대로 실력도 별로고 부지런하지도 않은데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 노력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운을 잘 알고 있느냐, 운을 잘 활용했느냐의 문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똑같은 노력을 해도 더 크게 성공한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느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운이 상승할 수 있도록 기원하며 응원드립니다.